아들만 귀한 줄 알았습니다. 3형제를 낳고도 또 아들을 바라며 넷째를 낳았지요. 하필 또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 화월이를 낳던 날 저는 산파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그냥 강물에. 하지만 산파가 아이를 품에 안겨주는 순간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지요. 그렇게 키운 딸아이였습니다. 시집도 제대로 못 보내고 구박만 했습니다. 아들 셋 과거 공부시킨답시고 화월이 목까지 다 빼앗았지요. 그런데 이 늙은 것들이 병들어 누웠을 때 3형제는 어디 갔습니까? 벼슬길에 올랐다는 큰아들은 바쁘다 했고 장사로 떵떵거린다는 둘째는 돈이 없다 했으며 막내 아들은 아예 소식이 끊겼습니다. 결국 이 애비 어미를 업고 약방을 찾아다닌 것은 그 구박받던 막내딸 화월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부 눈물 천덕꾸러기 막내딸. 조선 중종 연간 경상도 안동 땅 선비 집안에 김씨 가문이 있었다. 가장 김진사에게는 자식이 넷있었으니 아들 셋의 딸 하나였다. 큰아들 성준, 둘째 성민, 셋째 성호. 그리고 막내딸 화월. 화월이가 태어난 날 김진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다. 또 딸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인 이씨 역시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딸이라는 말에 고개를 돌렸다.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집안이 든든할 텐데 쓸모없는 계집아이라니. 화월이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 오빠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다. 김진사는 3형제를 과거에 급제시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온 집안의 재산이 아들들 공부에 쏟아졌다. 화월이의 몫은 늘 남은 것이었다. 밥상에 고기가 오르면 오빠들 앞에만 놓였고 화월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새 옷이 지어지면 오빠들이 먼저 입었고 화월이는 그 헌 옷을 물려받았다. 계집애가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 바느질이나 배워라. 어머니 이씨의 말에 화월이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10살이 되던 해 화월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또 댁잔치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숲속에서 덫에 걸린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다리가 묶여 끙끙거리는 노루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가엾어라. 화월이는 덫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노루가 도망가지 않고 화월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냈다. 고맙구나. 화월이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노루의 입에서 사람 말이 들렸던 것이다. 너 말을 하니? 내가 들을 수 있구나. 신기하네. 노루는 슬픈 눈으로 화월이를 보았다.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단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죽어 이렇게 되었지. 너처럼 착한 아이가 나를 살려주다니. 노루는 화월이의 이마에 코를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다. 너에게 선물을 주마. 이제 너는 짐승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능력으로 내 앞날을 헤쳐나가거라. 노루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화월이는 동물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이 알자리가 불편해요 라고 투덜대고 마당의 개는 오늘 주인님 기분이 안 좋으시네라고 귀띔해 주었다. 하지만 화월이는 이 능력을 숨겼다. 말해봤자 미친 계집이라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다.
되었다. 세월은 흘러 화월이가 15이 되었다. 큰오빠 성준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집안은 잔칫집이 되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해냈단 말이야. 김진사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준은 급제하자마자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출세하면 모셔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준에게서 온 것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편지뿐이었다. 돈은 보내지 않았다. 자기 집안 꾸리기도 바쁘다는 핑계였다. 둘째 성민은 과거 시험에 2번 떨어지고는 장사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한양에서 큰 장사를 벌이겠다더니 소식이 뜸했다. 가끔 편지가 왔는데 사업이 어려워 돈을 보내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뿐이었다. 막내 아들 성호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다. 20살이 넘도록 시험에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김진사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성호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농사라도 짓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꼭 붙습니다. 성호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김진사는 논밭까지 팔아 아들의 과거 공부를 뒷바라치했다. 그 사이 화월이는 19이 되었다.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처를 구할 수 없었다. 화월아, 미안하구나. 내 오빠들만 챙기느라. 어머니 이씨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화월이는 담담히 웃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안일 거들겠습니다. 화월이는 바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화월이의 몫이었다. 어느 날 화월이가 밭을 갈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다. 화월아, 화월아, 큰일 났다. 까마귀의 말에 화월이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니? 내 집 뒷산에 산삼이 있어. 큰 것이 팔면 돈이 될 거야. 화월이의 눈이 반짝였다. 산삼이라면 큰 돈이 될 것이다.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그럼 따라와. 화월이는 까마귀를 따라 산을 올랐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자라는 산삼을 발견했다. 100년은 묵었을 법한 큰 산삼이었다. 이걸 캐면. 화월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건 100년 묵은 산삼이다. 이걸 팔면. 김진사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부 능력, 짐승들의 목소리. 산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고을의 사또가 사람을 보내 산삼을 바치라 했다. 거절하면 역적으로 몰아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협박했다. 김진사는 떨며 산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사또는 산삼만 빼앗고 대가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탐관오리 같으니라고. 화월이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로부터 화월이는 동물들의 도움으로 집안을 꾸려나갔다. 까마귀들이 떨어진 곡식 나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 들쥐들이 땅속에 묻힌 고구마를 찾아주었다. 산토끼가 약초가 자라는 곳을 알려주어 팔아서 푼돈을 벌었다. 화월이는 복이 있나 봐. 어찌 저리 잘 찾아내는지.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화월이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들이 열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약방의 의원도 속수무책이었다. 화월이의 부모님도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큰오빠께 편지를 보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화월이가 막내 오빤 성우에게 말했다. 편지는 갔지만 답장이 없었다. 둘째 오빠에게도 사람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다. 오빠들이 오지 않네요. 화월이는 눈물을 삼켰다. 부모님의 병세는 점점 깊어갔다. 화월이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절망에 빠진 어느 날 밤,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화월아, 나와봐. 나가보니 커다란 두꺼비가 앉아 있었다. 넌 누구니? 나는 천년을 산 영물이야. 내가 동물들에게 베푼 선행을 지켜봤지. 도와주고 싶구나. 정말이니? 우리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 저 북쪽 산 꼭대기에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있어. 그걸 다려 드시면 나으실 거야. 하지만 그곳은 험하고 맹수들이 득실거려. 가겠어. 꼭 구해올 거야. 화월이는 다음 날 새벽 길을 나섰다. 산길은 험했다. 하지만 짐승들이 도왔다. 노루가 길을 안내했고 다람쥐들이 나무 위에서 위험을 알려주었다.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까치 떼가 날아와 쫓아주었다. 모두 고마워. 화월이는 눈물을 흘렸다. 사흘을 걸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바위 틈에 영지버섯이 빛나고 있었다. 찾았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라. 뒤돌아보니 사또의 부하들이었다. 사또 나으리께서 영지버섯이 이 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셨다. 그 버섯을 내놓아라.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약입니다. 건방진 계집. 사또 나으리의 명을 거역하느냐? 부하들이 칼을 빼들었다. 그때였다. 끼야악.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급강하했다. 부하들의 갓을 낚아채 날려버렸다. 으악, 무슨 일이야? 저 짐승이. 고지어 늑대들이 나타났다.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을 포위했다. 도망쳐. 부하들은 혼비백산 달아났다. 모두 고마워. 화월이는 짐승들에게 인사하고 영지버섯을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다. 삼부위기 탐욕의 올가미. 집으로 돌아온 화월이는 영지버섯을 다려 부모님께 드렸다.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열이 떨어지고 이틀 만에 기운을 차렸다. 화월아, 내가 우릴 살렸구나. 어머니 이씨가 화월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안하다, 화월아. 그동안 너를 너무 홀대했구나. 아버지 김진사도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도 영지버섯을 나눠 먹고 병이 나았다. 화월이는 마을의 은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또는 이를 갈았다. 감히 내 부하들을 짐승으로 쫓아내다니. 저 계집을 당장 잡아오라. 사또는 화월이를 요물이라 몰아 잡아들였다. 짐승을 부린다는 것은 요술을 쓰는 것이다. 인연을 화형에 처하라. 마을 사람들이 탄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화월이는 옥에 갇혔다. 화월아. 부모님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사형 날짜는 다가왔다. 그날 밤 감옥 창살 밖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화월아, 절망하지 마. 우리가 돕겠어.
참새였다. 내일 형장으로 끌려갈 때 우리를 믿어. 다음 날 화월이는 형장으로 끌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슬픈 표정이었다. 요물 화월이를 화형에 처한다. 사또가 선언하자 군졸들이 화월이를 장작더미에 묶었다. 바로 그때였다. 까, 까. 하늘이 검게 변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몰려왔다. 까마귀, 까치, 참새, 비둘기. 온갖 새들이 사또와 군졸들을 향해 급강하했다. 으악, 눈, 내 눈.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새들이 사또의 갓을 벗기고 얼굴을 쪼았다. 군졸들은 혼비백산 달아났다. 그 틈에 다람쥐들이 몰려와 화월이를 묶은 밧줄을 갈가 끊었다. 화월아, 빨리 도망쳐. 하지만 화월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망치면 끝이 없어. 정면으로 맞서야 해. 화월이는 짐승들에게 부탁했다. 사또의 죄를 밝혀줄 수 있니? 물론이지. 쥐 한 마리가 나섰다. 사또의 집 곳간 밑에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금은보화가 가득해. 장부도 숨겨놨어. 내가 가져올게. 얼마 후 쥐가 장부를 물고 왔다. 화월이는 그것을 마을 원로들에게 보여주었다. 사또가 백성들을 수탈한 증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또를 끌어내려라. 탐관 오리를 징치하라. 결국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사부절정 나라를 구한 막내딸. 화월이의 명성은 경상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처녀가 있다더라. 동물들의 도움으로 탐관오리를 몰아냈다지. 소문은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마침 그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 왜구들이 남해안을 침범해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군은 왜구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해 번번이 패배했다. 도대체 왜구들이 어느 길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바닷가 마을들이 모두 약탈당하고 있소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다. 전하, 경상도의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처녀가 있다 합니다. 새들을 시켜 왜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그 처녀를 당장 불러들여라. 화월이는 한양으로 급히 올라갔다. 대궐에 들어선 화월이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임금 앞에 엎드렸다. 소녀 화월이 전하를 뵙습니다. 과인이 듣자 하니 내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 하더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왜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나이다. 화월이는 바닷가로 달려갔다. 갈매기들아, 제발 도와줘.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왔다. 화월아, 무슨 일이야? 왜구들이 어디로 오는지 알려줄 수 있니? 물론이지. 우리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다 봤어. 갈매기들은 왜구 배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몇 척인지, 언제쯤 도착할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화월이는 그 정보를 조정에 보고했다. 왜구는 사흘 후 부산포 동쪽 해안으로 상륙할 것입니다. 배는 총 20척, 병력은 300명가량입니다. 정확하냐? 새들이 직접 보고 전한 것이옵니다. 조정은 화월이의 정보를 믿고 군사를 배치했다. 사흘 후 정확히 화월이가 말한 곳에 왜구가 나타났다. 매복하고 있던 조선군이 일제히 공격했다. 쏴라. 적을 섬멸하라. 대승이었다. 왜구는 괴멸되었고 조선의 백성들은 환호했다.
화월이 처녀가 나라를 구했다. 임금은 화월이를 다시 불렀다. 내 덕분에 나라를 지켰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화월이는 고개를 숙였다.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편히 사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감동했다. 효녀로구나. 내 부친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오부결말 효샤의 보사. 화월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내린 상으로 큰 집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모셨다. 화월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너만 구박하고. 됐습니다, 아버님.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니도 화월이를 껴안았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구나. 아들 셋보다 딸 하나가 더 났어. 그때 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큰오빠 성준, 둘째 성민, 막내 오빠 성호였다. 화월아. 큰오빠가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오지 못해서.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돈만 쫓다가. 둘째 오빠도 무릎을 꿇었다. 막내 오빠 성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과거에만 매달려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았어. 넌 계집이라고 무시했지. 화월이는 오빠들을 일으켰다. 다들 일어나세요. 이제는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화월아.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날 밤 화월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화월아. 돌아보니 그때 그 노루가 서 있었다. 내가 준 능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아니야. 내 착한 마음이 이뤄낸 거야. 능력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 노루는 환하게 빛나더니 사라졌다. 화월이는 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아들이든 딸이든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효셔가 아닐까. 마을에는 화월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효자보다 낫다. 집안 살린 막내딸. 사람들은 화월이를 보며 깨달았다. 아들이라고 다 효자가 아니며 딸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이 담긴 한 번의 효도가 100번의 말보다 낫다는 것을. 화월이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짐승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